네. 뭐 10분 쉰다고 얘기해봐야 그건 뭐 네 생각이고 나는 더 쉬어야 돼. 그죠? 네. 공부는 즐겁게 하세요. 공부 즐겁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마라톤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 10km 단축 마라톤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나중에 여름 되면 땀 많이 흘리고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허리에 힘이 부족해가지고 몸이 자꾸 굽어져요. 그래서 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되면 주위에 야산 조그만 거라도 좀 걸어 다니면서 근력을 허리하고 다리하고 좀 하시고 학원 올 때는 맛있는 것도 좀 들고 와서 중간중간에 간식도 좀 드시면서 그렇게 좀 하세요. 그리고 옆분들하고 잘 지내시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경쟁자는 선의의 경쟁밖에 없습니다. 네가 붙으면 내가 떨어지는 그런 시험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이에요. 그게 상대평가죠. 등수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 보여줬다가 걔가 하나 더 맞추면 내 등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중요한 거, 나만 정리한 건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 보잖아. 그죠? 보면 뭐 봐. 그게 옛날 공부예요. 근데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안 그래요. 네가 붙는다고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붙는다고 네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점수만 되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중요한 거 좋은 거 있으면 혼자서 딱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외워지네. 그럼 그걸 개방을 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야 이렇게 하니까 잘 외워지더라 하면 그분도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야. 받는 게 있고 고마우면 언젠가 또 보답을 하게 돼 있다고. 나도 보다가 야 너 이거 잘 외워지든 잘 안 외워지는데 나 요래 잘 외워지던데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합격하러 가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학원 오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세요. 공부를 즐겁게 해야지 공부 힘들어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하기 싫거든. 그죠? 즐겁게 자꾸 세뇌를 하는 거야. 즐거워. 옆에서 보면 미쳤나? 즐거워. 그리고 자꾸 세뇌하시면서 하세요. 즐겁게 해야지. 자, 넘어가서 우리 오늘 했던 거 기출지문 복습 첫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지상권 설정 등기 목적과 범위 목범 필요적 임의적 필요적 맞다. 2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성역지 지역권의 등기 사항은 했는데 성역지가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죠. 거기가 관할특기소예요. 그래서 성역지 지역권의 등기 사항은 우리는 관할특기소에 신청했죠. 그러면 신청으로 등기돼요? 직권으로 등기돼요? 신청으로 등기 기록하고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우리는 신청한 적 없죠? 직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전세권이 하고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전등기 신청은 소멸해야 됩니까? 소멸하기 전에 하는 겁니까? 소멸하여야 가능하다. 소멸하여. 그리고 이때는 양도액을 기록해야 되죠. 그죠? 부양 양도액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부기등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4번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에 대한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찌찌전임은 우리 각할 때 배운 게 있어요.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이 가능해. 그런데 일부는 두 개의 일부가 있어. 부동산 일부와 권리의 일부. 권리 일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지분이라고 부르더라. 그럼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것은 권리 일부, 지분에는 안 돼. 부동산 일부에 불가능하다면 권리 일부, 지분에는 돼. 양자 택일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 건물 특정 부분에 가능하죠? 그러면 권리 일부, 지분에는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하에서 배웠던 것은 나중에 우리 강론에 들어오면 각하에서 배웠던 것들이 강론에서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각하에서 배웠던 거 각하에서 외우고 와야 된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등장하는 것들은 각하에서 배웠던 걸 되새김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각하에서 배웠던 걸 다 까먹고 여기 와서 우와 이런 게 있어, 우와 저런 게 있어. 그럼 나중에 우와하다가 자빠진다.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각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강론 가면 다 반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각하에서 외우고 와서 반복 학습이 돼야지. 여기 와서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되면 공부가 너무 힘들어져. 그렇다. 넘어간다. 자, 담보물건 저당권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저당권 듣기 하고 나왔는데, 저당권. 자, 우리 저당권과 건저당권은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저당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채권액이 확정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1억 빌려줘서 1억을 채권액으로 하는 저당권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억 빌려줬던 2억을 빌려줬던 최고액을 10억으로 하고 등기해. 그것은 무슨 저당? 건저당. 그럼 건저당은 채권액이 확정돼서 시작됩니까? 정감 변동할 것이 예정돼 있고 최고액만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최고액만 정해놓고 하는 게 건저당이야. 그럼 건저당은 최고액 한도 내에서 정감 변동, 채권액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으면서 변동되면서 가는 그런 특수저당을 건저당. 그럼 일반 저당은 처음부터 채권액이 확정돼서 시작하는 게 일반 저당이에요. 그죠? 자, 이런 건물을 가진 갑이 사업을 합니다. A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해서 돈을 빌리고 갚고 합니다. 그래서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억 저당권하고 저당권 A은행 1억하고 등기했겠죠. 근데 다음 달에 직원 급여줄 돈도 모자라네. 다시 또 1억을 더 빌립니다. 그럼 다시 2번 저당권 A 1억하고 또 등기합니다. 다음 달에 여전히 매출이 안 나오네. 또 빌립니다. 3번 저당권 A 1억 계속 등기됩니다. 불편해 죽겠네. 맞죠? 그래서 갑하고 A하고 합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태까지의 이런 저당을 하지 말고 우리 새로운 저당을 한번 해보자. 해서 독일에서 만들었죠. 자, 만들었는데 자, 갑이 A은행한테 얘기합니다. 너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니? 했더니 감정을 해보니까 뭐 10억 나왔다면 한 80% 8억까지는 빌려줄 수 있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최고를 10억으로 정했다라고 가정해봅니다. 그럼 최고액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빌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당이다, 건저당이다. 건저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저당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등기는 건저당 최고액 10억 요렇게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건저당 최고 10억 A은행 요렇게 등기해놓고 갑은 돈 필요할 때마다 A은행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1억 빌려줘. 자, 10억 한도 내에서 빌리기로 했는데 지금 1억만 빌렸다? 9억 남았다? 계산만 하는 거야. 또 다음 달에 또 필요해. 가서 1억 더 빌려줘. 그러면 이번 달부터는 2억이 되는 거고 이자는 일단 한 달 발생한 거다라고 계산만 하는 거야. 됩니까? 다음 달에 돈이 또 필요해. 그럼 다시 가서 1억 더 빌려줘. 이제 3억이 됐는데 처음 1억은 2달간 이자 발생. 두 번째 1억은 한 달간 이자 발생. 나머지 1억은 이번 달부터 이자 발생. 하고 계산만 하고 가는 거야. 그럼 그때마다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돼. 이 한 방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다가 매출이 잘 올라오면 은행 이자가 무서우니까 그 돈부터 먼저 갚아버릴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 여태까지 3억 빌렸는데 3억을 갚아버리면 그러면 채권액이 제로가 돼버리잖아. 맞죠? 그러면 일반 저당은 채권액이 제로가 되는 순간 저당권은 소멸해. 그게 부종성이잖아. 채권 존재해야 저당권 존재하고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일반 저당은 부종성이 엄격하기 때문에 제로가 되면 저당권은 바로 소멸이야. 그러나 건저당은 10억 한도 내에서 정감 변동하기로 돼 있으니까. 맞죠? 일시적으로 제로가 되었다고 해도 건저당권은 소멸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래서 건저당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또는 부종성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민법에서 그런 얘기 배웠죠? 까먹었을 거야. 됐고. 원래 이렇게 구상되고 만들어진 게 건저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은행에서 이 건저당을 약간 변형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억을 빌리면 옛날에는 어떻게 등기했냐? 저당권, 채권액 1억에 연이자율 5% 이렇게 등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등기하니까 연이자율 5% 해가지고 계산하고 복잡하고 연이자율 5% 등기를 안 하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서 후순위 권리자에게 또 대항을 못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은행은 처음부터 그냥 건저당으로 등기해버려요. 그럼 1억을 빌렸지만 최고액 1억 2천 이런 식으로 해서 건저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자를 등기했다 안 했다 따질 필요 없이 최고액에서는 무조건 이자가 안에 포함되도록 돼 있죠. 편리하니까 그렇게 변형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은행에서 건저당 설정해 본 사람은 이렇게 10억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빌린다를 이해를 못해. 왜? 은행이 지금 완전히 변형해서 엉뚱하게 쓰고 있으니까. 그러나 처음에 건저당은
요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되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저당은 처음부터 채권액이 확정돼서 시작되는 것이고 건저당은 채권액은 확정되지 않았어. 정관 변동하고 최고액만 정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일반 저당권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아까 채권액, 채무자 하고 나왔습니다.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죠. 그 채권액 반드시 적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소유자가 직접 돈을 빌려서 채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집은 여러분 집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돈은 언니나 오빠가 빌렸을 수도 있잖아. 그럼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채무자는 무조건 적어라. 채무자는 무조건 적어라. 옛날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느냐. 채무자와 부동산 소유자,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채무자를 반드시 적어야 되지만 동일인일 때는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다. 맞다 틀렸다. 자, 필요적은 경우에 따라 적는다. 무조건 적어야 된다. 무조건 적어야 돼. 그런데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적고 같은 사람이라면 굳이 적을 필요 없다. 그렇듯하지만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다. 좀 길어서 그렇죠. 됐다. 요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자주 나오죠.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 반드시 뭐 기록해라? 평가율 기록해라. 그래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삽니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거야. 맞죠?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거야. 그래서 새 차 삐까뻔쩍하게 딱 몰고 왔습니다. 우와, 차 반짝반짝 좋네. 얼마 주고 샀는데 1,500만 원 똥차네. 차를 먹었는데 막 먼지가 뿌옇게 하면 엉망진창이야. 야, 이씨, 어느 때 차인데 이거 가져왔냐. 이거 1억 5천 줬어. 우와, 좋은 차네. 우리는 돈으로 가치를 파악하는 게 익숙하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저당권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돼요?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 쌀 1,000가마를 빌렸어. 너 1,000가마 안 갚으면 어떻게 할래?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너 아파트 담보로 제공해. 아파트를 저당권 등기 해놓고 쌀 1,000가마를 빌려주는 거야. 안 갚으면 아파트 경매 넘기면 되잖아. 맞죠? 그렇게 해서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일반인들은 쌀 1,000가마가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돈으로 환산한, 금전으로 환산한 평가액을 기록하라는 거야. 그래서 쌀 1,000가마 하고 적었다면 그 뒤에 금 1억 원 적 이런 식으로 금전으로 환산돼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야. 되죠? 여러분이 선생님 시계를 보니까 양선 시계가 너무 이뻐. 오늘 빌리고 친구 앞에서 뽐내고 싶어. 근데 빌려주고 안 갚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빌려주고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라. 됩니까? 그래서 채권은 무슨 채권? 시계 반환 채권. 아니지. 스마트워치 반환 채권. 그래서 금 56,000원 정. 이리 적으면 된다. 이거 저 중국에서 건너온 거야. 그죠? 56,000원 주면 사는 거야. 이걸 지금 4년째 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충전하면 25일을 가. 그게 너무 편해서 그래서 옆에서 누가 있더니 야, 나이도 있는데 쪽팔리게 그게 뭐냐? 좀 듬직하게 삼성 내 선물 하나 해줄게. 30몇만 원짜리 선물해 준대. 그 얼마 충전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됐다 안 한다. 25일에 한 번도 한 번씩 귀찮아 죽겠는데 그죠? 안 한다. 최고야. 중국이 낳은 최고의 워치야. 스마트워치.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평가액을 기록한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금전 채권 아니다. 반드시 평가액 기록한다. 그 다음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변제기, 이자, 지연이자, 변이지, 변제기, 이자, 지연이자는 일반 저당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습니다. 자, 변제기 반드시 정해야 됩니까? 안 정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양 선생한테 돈 빌려줍니다. 그래서 양 선생이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언제 갚을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뭐라고 한다? 아, 선생님 언제 갚기는 여유되면 갚으세요. 할 거잖아. 맞죠? 변제기는 반드시 정해야 돼요? 정할 수도 안 정할 수도 있어요. 정할 수도 안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 선생한테 돈 빌렸다. 그럼 여러분이 물을 거 아니야. 언제 돈 갚을까요? 내일 갚아. 할 거잖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 있다. 그럼 이자는
여러분이 양 선생한테 돈 빌려줬어. 그럼 양 선생이 물어요. 이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 할 거야? 아, 쌤, 이자는 무슨 이자예요? 오빠 됐어요. 할 거잖아. 맞죠? 여러분이 나한테 돈 빌렸어. 그럼 나는 뭐라 해? 하루에 1%지 뭐. 그죠? 정할 거잖아. 그러니까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는 거야. 지연배상 약정을 우리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지연이자라고도 부르죠. 이것도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변이지. 됐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넘어가고. 자, 저당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담보물권을 배우면 담보물권의 공통적인 성질 4가지를 배우죠. 부수, 물불,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4가지를 배우잖아. 그 부종성,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 존재.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수반성,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한다. 맞죠? 네가 살아야 나도 살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가면 나도 간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스토커. 채권과 저당권이다. 맞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할 때는 저당권만 간다. 채권도 같이 가야 된다. 채권도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신청서에는 반드시 저당권만 가는 게 아니고 채권도 같이 갑니다. 라는 뜻을 적으라는 거예요. 이거 뭐 틀리게는 안 나오는데 저당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구색 갖추는 지문으로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 등기 할 때는 반드시 채권도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으라. 됐죠? 그 다음 저당권 말소 등기에 누가 말소 등기를 하느냐 2사람이 가능한데 요거는 아직 하지 말고 넘어갑니다. 요건 다음에 우리 2번째 과정에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 할 때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공동저당으로 갑니다. 공동저당이 요즘 좀 어렵게 나와서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해봤다 했고 기본만 하고 갑니다. 자, 갑이 A은행으로부터 10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제공했습니다. 자, 건물과 토지는 부합하지 않는다. 언제나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건물은 건물대로 등기부가 있고 토지는 토지대로 등기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2개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여러 개가 공동으로 제공된 저당을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파트를 제공했다면 아파트 건물만 저당권으로 제공해요? 땅에 대한 권리도 같이 제공해요. 같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몇 개 제공된 거예요? 2개가 제공된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에 등기를 할 때 1번 저당권 A은행 10억 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건물만 제공됐어요? 토지도 제공됐어요? 토지도 제공됐죠. 그럼 등기부에는 공동담보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동담보. 그래서 토지인데 동소 해가지고 보통 이제 같은 장소일 때는 동소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지번이 다르면 소재 지번을 적어줘요. 그래서 토지인데 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뭐시기 몇 번지 토지 이렇게 적어주게 돼 있거든요. 됩니까? 근데 10억이야. 이 건물과 토지는 전원에 있는 시골집이야. 10억 가치가 안 돼. A은행이 더 내놔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내놨습니다. 더 내놨어요. 자, 3번과 4번이 제공됐죠. 그러면 1번 이 건물 등기부에는 공동담보 토지만 있다. 다른 건물 토지 또 있다. 다른 건물 토지도 있죠. 그래서 건물 어디 있는 거, 토지 어디 있는 거 하고 적어주게 됩니다. 이런 기재는 이 2번째 토지 등기부에도 똑같이 적어줘요. 공동담보 있다 1, 3, 4. 3번 건물 등기부에도 똑같이 적어줍니다. 공동담보 있다 1, 2, 3. 됩니까? 어느 등기부를 보든지 간에 공동으로 제공된 부동산을 모두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서비스 좋게 적어주는 거예요. 됩니까? 그런데 이 4개 합쳐도 10억이 안 돼. 더 내놔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내놨어요. 그럼 여기서 등기부는 더 적어주려다가 볼펜 집어 던지는 거야. 에이 뭐야 이거 너무 많잖아. 맞죠? 그러면 등기부는 원래 권리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권리를 공시하는 게 아니고 같이 제공된 부동산 소개하느라고 등기부가 여러 장 쓰이게 생겼어. 그래서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면 5개 이상이면 일일이 등기부에 적어줄 수 없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동으로 제공된 담보의 목록을 만드는 거야. 목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1번 건물인데 어디 있는 거, 2번 토지인데 어디 있는 거, 3번 건물인데 어디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놓고
이 10억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대상인 부동산의 목록을 따로 작성해 놓고 이것을 별도로 보관을 하면서 등기부에는 공동담보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목록을 작성해 놨습니다. 하고 그 목록의 번호만 기재한다. 목록 기재만 제 2022-315 이런 식으로 번호만 기재해주고 끝냅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보는 우리가 공동담보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공동담보 목록 2022-315호로 같이 보여주세요. 같이 증명서로 발급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면 같이 공개를 해줍니다. 됩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가자는 게 공동담보 목록이에요. 자, 부동산 몇 개 이상? 5개 이상.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반복할 때 가장 많이 틀리게 나왔던 게 2개 이상이야. 안 외우고 있으면 2개면 공동 맞네. 맞죠? 그러다가 한 번은 몇 개 내냐? 3개 이상. 2개까지는 안 되고 3개부터 내는 모양이다. 아니야. 몇 개 이상? 5개 이상. 5개 맞도록 또 여러 번 나왔고 틀리게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5개 이상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이 목록을 우리 신청인이 작성해서 제출했었어요. 그러나 13년 전 등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지금 누가 작성합니까?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2가지, 5개 이상 등기관이 작성. 그렇게 2가지를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 공동저당 대위 등기는 여러분 저당권에서 민법에서 저당권 공동담보로서 여러 개가 저당 잡혀 있을 때 나중에 배당을 하는데 부동산 여러 개가 동시에 배당될 때하고 이시 서로 다른 시간에 배당될 때 그때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 순위를 대위 행사한다.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까? 그래서 뭐 1,4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800만 원 해서 뭐 곱해갖고 뭐 금액을 이렇게 비율 나누고 하는 거 해본 적 없어야지? 안 했구나. 자, 그게 이 공동저당 대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합니다. 다음에 한번 여러분이 이거 듣고 오면 그때 잠깐 할 겁니다. 근데 이건 뭐 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는 외우라 할 거예요. 이게 자체가 민법에서도 여러분 어려워하는데, 그죠? 넘어간다. 자, 건저당으로 갑니다. 건저당.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양군이 이 양진영이가 양군이에요. 그죠? 양군이에요. 됐다. 자, 이것도 채무자 양군 돼 있잖아. 앞으로 이 채권자를 양군으로 잘못해가지고, 그죠? 그랬어요. 자, 건저당 갑니다. 자, 기본적인 것만 봅니다. 자, 건저당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채권액이 아니고 최고액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채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채권 최고액을 적을 때는 반드시 단일하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까 채권액은 금전 채권이 아니라면 반드시 평가액을 기록하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이거 무지무지하게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단일하게. 자, 갑이 A은행에서 최고 10억 해서 건저당을 설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빌렸는데 갑자기 A은행이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채무자의 자산 상태를 믿을 수 없다 해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강제를 합니다. 그래서 갑은 뜻하지 않게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돈을 변제하고 은행에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돈은 필요하니까 이제 은행에 안 빌릴래 하고 동창에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은행도 10억 가치를 인정한 거니까 이 10억 가치 그대로 담보 제공해 줄게. 그리고 이자는 이제 은행에 안 주고 우리 동창 너희들에게 줄게. 서로 좋지 않느냐. 난 돈 빌릴 수 있고 너희들은 이자 받을 수 있고. 맞죠? 그렇게 해서 하자. 했더니 친구 A가 얘기합니다. 요즘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 없다. 나는 3억밖에 없어. 하니까 B가 동지. 나도 3억은 있는데 10억은 없어. 그러니까 C가 있다가 거지들 절로 가. 4억은 있어야 사람이 있다 얘기할 수 있지. 3억 가지고 거지들. 했는데 갑이 보니까 1인당 10억은 안 되지만 3명이 모이면 10억이 되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3명 모두를 건저당권자, 공동 건저당권자로 해서 최고 10억짜리 건저당이 가능하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건저당 설정을 하는데 자, 건저당권은 최고액을 담보하는 특수저당입니다. 그럼 건저당이 하나면
담보되는 채권 최고액도 하나여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 등기할 때 A, B, C는 얘기합니다. A 3억, B 3억, C 4억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를 정확하게 적고 합 10억이라고 등기할 수는 없는가?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고 공동 건저당권자 A, B, C이고 최고액은 10억이다 라고 하나로만 정하라. 됩니까? 그것이 반드시 단일화고요. 채권자가 여러 명이든 채무자가 여러 명이든 각각 얼마씩 합쳐서 얼마 이렇게 적지 못한다. 왜? 건저당이 하나면 담보되는 최고액도 몇 개? 한 개로 하라는 거야. 그러면 각각 금액이 다르다는 걸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저당 3개 설정해라. A 1개 3억, B 1개 3억, C 1개 4억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별거 아니죠? 그런데 시험 내기가 좋은지 참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금전 채권 아니다 반드시 평가액.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반드시 단일하게. 됐습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돼. 이거 틀렸다 하면 그냥 시험 치고 집에 오지 말고 시험장 그 자리에서 뼈를 묻어라. 좋은 말로 뼈를 묻는 거고 직설적이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됐어요. 자, 임의적 기재사항에서 결산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10억을 한도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1억 빌리고 2억 빌리고 3억 빌리고 4억 갚고 다시 1억 빌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갈 거냐?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냐? 그게 건저당권의 존속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속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얼마 빌렸고 이자는 얼마 발생했다고 결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산기 또는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예를 들어 5년 정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정하지 않고 중간에 누군가가 마음이 변하면 상대방에게 얘기해서 합의해서 정하자 할 수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존속기간 결산기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대상입니다. 그러나 변이지, 변제기, 이자, 지연이자는 아예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제기, 이자, 지연이자. 건저당에서는 아예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서 요거 가끔 나오지만 잘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 건저당에서는 변제기라는 게 없어요. 왜 변제기라는 게 없을까요? 아까 건저당은 채권액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부종성이 없잖아. 채권액이 제로가 될 수도 있죠. 그럼 건저당권이 소멸했을 때 채권액이 제로라는 얘기는 갚을 돈 자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갚을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언제 갚겠다부터 정한다. 말이 안 된다. 변제기 없다. 결산기만 있는 거다. 됩니까? 그 다음에 이자 약정이 있더라도 이자 약정은 당연히 어디에 포함돼요? 이자는 최고액수에 포함되어 있죠. 지연이자 약정을 했더라도 당연히 어디 포함돼? 최고액 속에. 그럼 최고액이 등기가 되니까 이자나 지연이자는 약정이 있더라도 따로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적을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적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변이지 이 세 가지는 일반 저당에서는 임의적. 정했다면 적고 안 정했다면 적지 마. 그러나 건저당은 아예 기재하지 않는다. 왜? 애초부터 최고액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됩니까? 그래서 변이지. 이 변이 뭐예요? 똥변자잖아. 똥이지야. 잘못 보면 똥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당에서는 임의적, 건저당에서는 아예 안 기재. 구분해서 외워둘 필요가 있다.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저당권 이전이나 뭐 건저당권 변경 넣기 할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잠깐 설명을 듣고 갑니다. 자, 갑과 을간에 건저당 최고 10억 그리고 5년 약정했습니다. 5년. 그런데 지금 현재 3년이 지났고 5억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건저당권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저당도 저당이니까 건저당만 간다, 채권도 같이 가야 된다. 채권도 같이 가야 되죠. 그런데 이때 두 개로 나누더라는 거야.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냐 확정된 후냐에 따라서 확정되기 전이면 계약양도 계약인수라고 해서 계약 자체를 통으로 넘기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확정된 채권이나 확정된 채무만 넘겨받으면 되지 계약을 통으로 넘겨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요게 이제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자, 여기 봅니다. 지금 5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3년 지났죠? 그럼 아직 2년이라는 기간 남았죠? 그럼 5억이라는 채권액은 확정된 거예요? 불확정이에요. 불확정. 더 빌릴 수도 있고 중간에 갚을 수도 있겠죠? 불확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피담보채권 확정된 후다, 확정되기 전이다. 확정되기 전이야. 그럼 이때 을이 병에게 건저당권을 이전을 하면서 그때까지 쌓여있는 5억 받을 권리, 채권만 양도하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왜 난리 나느냐? 병은 을로부터 채권 양도, 5억 받을 권리를 양도받았죠? 그럼 2년 있다가 5억 받아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갑이에요. 갑은 건저당 계약 관계에서 5억만 갚아야 돼요. 10억 한도 내에서 더 빌릴 수도 있어야 돼요. 더 빌릴 수도 있어야 된다. 맞죠? 그럼 이때 돈 빌리러 가면 을에게 빌리러 갑니까? 병에게 갑니까? 을은 이미 건저당권 이전하고 탈퇴해버렸잖아. 그럼 을은 돈 빌려줘도 건저당권 담보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을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주고 병한테 가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병한테 가서 1억 더 빌려주세요 했더니 병은 뭐라고 한다? 무슨 1억? 나는 을에게 넘겨받을 때 2년 뒤 5억 받을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야. 2년 뒤에 5억 갚을 생각에 뭘 더 빌려줘? 이렇게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만 양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5년이라는 기간 동안 10억 한도 내에서 빌리고 받을 수 있는 계약관계를 통째로 넘겨야 된다. 문제 이해되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 채무만 넘긴다. 계약을 통으로 넘긴다. 계약을 통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나 채권이 확정돼 버렸네. 예를 들어 5년 지났어요. 그럼 이제 5억은 더 이상 정감한다 안 한다? 안 해. 확정됐잖아. 그때는 복잡하게 계약을 통으로 넘길 이유가 없고 발생한 채권 채무만 넘기면 된다. 그럼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죠.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틀렸다. 피담보 채권 확정된 후에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틀렸다. 확정 전 하면 계약을 통째로. 확정된 후에는 확정된 채권 채무만.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합니다. 됐어요. 가끔 나옵니다. 이거는. 됐다. 자, 기술지문 복습으로 갑니다. 1번. 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즉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넣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은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죠? 신청서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그죠? 이거 지문을 내가 만든 겁니까? 기출지문입니까?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 다만 요 끝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만들어 붙인 거예요. 그죠? 보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2번 지연배상액은 이 지연이자를 얘기합니다. 자, 일반 저당에서는 변이지 임의적 있으면 적고 없으면 적지 마. 그러나 건저당에서는 변이지 똥이야 밟으면 큰일 나. 아예 적지 아니한다. 건저당권 기록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맞겠죠. 3번 토지 소유권의 공유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자, 이렇게 나오면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 불가능. 부동산 일부 불가능.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건 찌찌 전임 4개뿐이야. 그럼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거꾸로 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되죠? 그럼 지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나오면 빨리 뭐부터 찌찌 전임부터 시작하라고. 그럼 찌찌 전임만 부동산 일부에 가능. 그럼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부동산 일부에 불가능. 그러면 지분에는 가능. 그렇게 하는 거다. 그죠? 5번 채권자가 수인 여러 숫자입니다. 여러 명인 건저당권 설정 넣기를 하는데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어떻게? 단일하게.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반드시 단일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6번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이상. 그럼 목록은 누가 작성? 등기관이 작성. 그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됐어요. 자, 권리질권 나왔는데 뭐라 된다. 넘어간다. 임차권 등기. 임차권은 예전에 우리 직권 보존 등기 할 때 잠깐 했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이면서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의 순위 유지를 위해서 한 등기야. 그래서 그 임차권 등기는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죠. 다른 사람에게 이전 등기 할 수 없고 그 임차권을 기초로 한 전대차 등기, 사용 수익하라 등기해 줄 수도 없다. 그 정도. 밑에 있는 별표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됐어요. 넘어간다. 자, 됐고 구분 건물로 갑니다. 자, 구분 건물 등기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아파트입니다. 사실 이 아파트 등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내용도 사실은 1시간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나옵니다. 옛날에 15회, 16회 그 정도까지는 이 아파트 등기가 무지무지하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법 깊이 공부를 했고 거의 뭐 1시간 반 가까이 시간을 소모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어려운 쪽은 거의 안 나오고 있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나옵니다. 기본적인 것만 넘어가죠. 자, 우리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럼 아파트에 한 동이 있어요. 이 한 동을 여러 동을 합쳐서 집합건물. 여러분 그 민법에 집합건물법 배웠어요? 민사특별법 한번 했습니까? 벌써 했어요? 1, 2월 달에 했다고? 그저께 했어요? 3월 달에 들어와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도 했고. 그건 다음에 하고. 실명법은 했어요? 실구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것도 했고. 많이 했네. 됐습니다. 자, 근데 집합건물도 했다고 그랬죠? 했어요. 자, 이 집합건물은 이렇게 여러 개가 집합해서 있는 건물이 집합건물.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집합건물은 전체를 얘기할 때 집합건물이고 그 안에 보면 101호, 201호 같은 이런 것들은 칸막이를 쳐서 다른 부분과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놨죠? 이걸 구분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 이게 구분 건물 얘기할 때는 일물일권주의가 나와야 되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아파트 들어가면 중간에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실 같은 것은 나만 쓴다, 공동 사용한다. 공동 사용하죠. 그걸 공용 부분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101호가 내 집이에요. 이거는 공동 사용합니까? 나만 전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합니까? 나만 전적으로 전유 부분이라고도 부릅니다. 맞죠? 그래서 나만 쓰는 우리 집을 전유 부분, 남과 같이 쓰는 부분은 공용 부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런데 공용 부분은 다시 두 개의 공용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구조를 보니까 공용으로 써야 돼. 그게 구조상 공용 부분이야.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실 같은 거 공용으로 써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 복도 계단을 101호 소유자가 사서 때려 막아버리면 위층에 사는 사람은 들어오면 못 나오고 나가면 못 들어오죠? 맞잖아. 그러니까 구조상 무조건 공용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같은 데 가보면 아파트 주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공동 사용이야. 그런데 복도는 내가 통과하지 않으면 내 집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통과하지 않아도 내 집은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는 공용으로 안 써도 되는데 약속으로 공용으로 정했다라고 해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뉘고 그리고 전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세 가지를 나누는 이유는 등기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 전유 부분은 우리 집이니까 당연히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 갑구, 월구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예 등기되지 않습니다. 아예 등기되지 않아요. 이거 왜 등기되지 않느냐? 만약에 등기 가능하도록 해놨다. 101호 소유자가 저녁마다 밤마다 몇 번씩 잠을 깨. 새벽 1시 되면 201호 아저씨가 두만강 부르면서 막 와. 맞죠? 그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새벽 3시 되면 301호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죠?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면서 문 열어라! 그 하면 앞에서 왜 하고 막 구토하고 달라고. 밤에 잠을 못 자겠네. 그래서 복도를 사가지고 101호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놓고 철조망 쳐놓고 거기다가 미제 자물쇠 15개 잠궈놓고 15개 열쇠는 우리 집 식구만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다른 집은 들어가면 못 나오고 나가면 못 들어간다. 맞죠? 그래서 이게 개인 소유로 등기되면 큰일 납니다. 등기 자체를 하지 말자. 아예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되죠? 그런데 규약상 공용은 이 관리실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는 개인이 차지하고 앉아서 나만 쓸 거야 오지마 라고 해도 내 집 쓰는 데는 불편함이 없죠? 그래서 등기는 해줍니다. 등기는 해주는데 등기 기록은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두는 거예요. 표제부만. 자,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1000세대 아파트면 구분 건물이 몇 세대 있다는 얘기예요? 1000세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1000세대 아파트이더라도 땅은 1000필지입니까? 한 필지입니까? 한 필지야. 우리 지적법 할 때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는 한 필지로 합병하도록 의무가 있었죠? 한 필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이요? 1000명이요. 1000명. 그러면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를 등기해야 된다면 몇 명 등기해야 돼요? 1000명을 등기해야 돼요. 규약상 공용부 소유자 몇 명이에요? 공용이니까 1000명이야. 그걸 갑부를 만들어 두면 1000명을 등기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근데 그 1000명은 한 번 등기하면 그대로 해서 봄 되면 수십 세대씩 막 들어오고 나가요. 들어오고 나가. 맞죠? 그러면 세종시에 아파트 한 2개 있다? 전부 아파트다. 전부 아파트다. 그럼 봄 돼서 3월부터 4월 사이에 등기소 가보면 등기관들 살아 움직인다. 벌써 다 뒤졌다. 벌써 뒤지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만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줄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규약상 공용부는 아예 갑부 자체를 안 둡니다. 표제부만 두고 이거 3층짜리다. 1층은 몇 제곱미터, 2층은 몇 제곱미터 돼 있다라고 사실관계만 밝혀놓고 권리는 아파트 건물 소유자들이 권리자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고 1000명의 소유자를 알고 싶은 분은 네가 1000세대 등기부 보면 돼. 등기관 보고 등기하라고 하지 마. 그렇게 줄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두는 거야. 됐습니까? 자, 문제는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을 폐지하면 약속을 없애면 이제 공용이 아니고 개인이 전유해도 문제가 없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개인이 전유할 수 있다 없다? 없게 아예 막아버린다.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을 폐지하면 개인이 전적 소유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규약 폐지 후 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건물을 산 사람은 저걸 내가 지었다, 내가 샀다. 그럼 나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야. 그럼 보존 등기해야 돼요, 이전 등기해야 돼요. 원래 이전 등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 폐지 후 취득한 자는 무슨 등기합니까? 보존 등기합니다. 지체 없이 보존 등기합니다. 요게 이제 가끔씩 나올 거야. 요거 하나 알아두자는 거야. 자, 우리 보존 등기는 최초로 등기를 하게 되면서 등기부를 만들어내는 등기다, 그죠? 맞죠? 그래서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왜요? 규약상 공용 부분일 때 표제부만 있었죠? 그런데 소유권은 표제부에 등기됩니까? 갑부에 등기됩니까? 갑부에. 근데 갑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갑부가 없잖아. 또 새로 취득한 자는 갑부를 만들어내는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이 특례가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하는 거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시 취득자가 아닌 자도 보존 등기할 수 있는 특례로 여기 이제 등장하죠. 규약상 공용 부분을 후 규약 폐지 후 취득한 자는 이전 등기 아니고 보존 등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맞게 나올 때는 지체 없이 보존 등기. 이거 답으로 낼 때는 규약 폐지 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틀렸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민법에서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설명 들으셨죠? 뭐 들었겠지만 까먹었겠지. 그죠? 그래서 원래 구분 건물로 등기가 되려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이렇게 도로를 맞물고 보통 골목을 맞물고 있죠. 그럼 도로나 골목은 나만 다녀요? 누구나 다녀요? 누구나 다니는 공용 부분에 바로 진출입할 수 있어요. 이게 건물 사용에 있어서 이용상 독립성이야. 다른 집을 통과하지 않고 내 맘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리고 이 집은 다른 집하고 구조가 완전히 따로 돼 있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그래서 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두 가지 독립성을 갖췄을 때 독립한 건물로서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보면 이 아파트 전체가 큰 한 개 건물이야. 맞죠? 아파트 전체가 큰 한 개 건물이잖아. 25층짜리 아파트면 건물이 25개인 거예요. 25층짜리 큰 거 한 개인 거예요. 큰 거 한 개잖아. 그럼 우리 민법
원칙상 일물일권주의잖아. 맞죠? 그 물건이 하나면 권리도 몇 개? 소유권 한 개가 인정돼야 돼. 그런데 101호 소유자 갑 소유권 하나, 102호 소유자 을 소유권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인정해 주잖아. 이렇게 따로따로 인정해 주는 예외를 허용하는 이유는 이 101호 자체가 일반 단독주택처럼 이용이 독립적이더라. 뭘 이용해서? 공용 부분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천장과 벽과 바닥을 철근 콘크리트로 딱 막아서 구조도 독립적으로 해놨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치 한 개의 단독주택처럼 소유권 한 개를 별도로 인정해주는, 그렇게 등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살면 공용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5평형 아파트를 평당 1억 주면 35억 주고 사는 건데,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전용 면적, 내가 전적으로 쓰는 건 25평밖에 안 되는 거야. 맞죠? 10평은 공용 부분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가 분양 공고를 합니다. 우리는 35평인데 전용 면적 40평 드립니다. 해가지고 200만 대 1 올렸어. 알고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공용 부분이 없는 거야. 이렇게 지어놓고. 그러면 2,501호 사는 사람, 나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관리 규약지 보세요. 자, 101호 가서 초인종을 누른다. 누구십니까? 물으면 2,501호 소유자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한다. 문 열어주면 부엌 옆에 딸린 초인종이 하나 있다. 띵동 누른다. 그러면 201호 주인이 받을 거다. 누구십니까? 물으면 2,501호 주민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한다. 그럼 위에서 사다리가 내려올 거다. 사다리 타고 다시 201호 주방 옆에 가서 띵동하면 301호 주인이 누구십니까? 2,501호입니다. 이렇게 24번 반복하면 집에 갈 수 있다. 자, 이러면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는 아파트로서 아예 등기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공용 부분을 통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독주택과 구조는 다르지만 똑같이 이용상 또 구조상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때만 구분건물로 등기를 하고 그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분건물로 등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되죠? 여기에서. 그러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반드시 구분건물, 아파트형 건물로서 등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다는 거야. 자, 어떤 건설회사가 똑같은 도면으로 똑같은 구조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이 건물은 아파트로 101호, 102호 따로따로 등기해서 분양을 해버렸어.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은 전체를 회사 소유 한 개의 건물로 등기해놓고 요거를 직원들 사택으로 저렴하게 새로 제공하는 거야. 월세 10만 원만 받고. 됩니까? 그럼 똑같은 구조지만 무조건 아파트처럼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돼요? 통으로 등기할 수도 있어요. 통으로 한 개로 등기할 수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형 건물로 등기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독립성이 있어야 돼. 이용상 독립성, 구조상 독립성. 그러나 두 가지 독립성이 있다고 반드시 아파트처럼 등기해야 된다.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있어야만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지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에 따라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더라. 그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됐어요. 됐다. 넘어간다. 됐습니다. 표제부만 논다 아까 했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나왔는데 요거 하나만 보고 갑니다. 자, 아파트를 등기하는데 아파트는 이 등기 기록이 어떻게 되는가? 이 시간이 뭐 이리 많이 가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시간만 많이 가네. 등기법 시간에 등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법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법 복습 열심히 하세요.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민법을 안 하면 내가 골치가 아프다고. 맞죠? 서로 골치가 아파. 자, 요 중간에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등기 기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이 전체 건물 등기 기록을 모두 합쳐서 1등기 기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01호 한 개 독립한 건물로 치고 있죠. 표제부 갖고 올고 뒀잖아. 그러나 아파트 등기부는 전체 등기부를 합쳐서 1등기 기록으로 한다라는 법 규정이 있어요.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101호 표제부 갖고 올고 만들어집니다.
102호 만들어집니다. 2502호까지 표제부가 꼴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101호 등기부를 봤습니다. 마음에 드네. 문제는 1층 101호라고 표제부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층 101호니까 2층, 3층, 4층, 5층도 있을 수 있네. 그런데 옛날 아파트라서 5층짜리일까? 안 그러면 한 15층 정도로 적당한 높이일까? 25층으로 평균적인 높이일까? 40층짜리일까? 그건 여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101호의 등기부는 101호만 소개하는 거예요. 전체를 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건물이 25층짜리인지 40층짜리인지 15층짜리인지 소개하는 1동 건물 전체를 소개하는 표제부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표제부를 따로 하나 붙입니다. 이 표제부는 1동 건물의 표제부라고 해서 한 동 건물 전체를 소개하는 거예요.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등기부를 발급받으러 가면 그러면 여러분이 101호 살면 101호만 발급해 주는 게 아니고 1동 건물 표제부 플러스 101호를 증명서로 발급합니다. 502호 증명서 발급해 줘야 하면 502호하고 1동 건물 표제부를 묶어서 줍니다. 열람시켜 주세요. 마찬가지예요. 1동 건물 표제부와 101호를 같이 열람시켜 줍니다. 됩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 등기법은 이 전체를 합쳐서 1등기 기록으로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됩니까? 자, 그럼 아파트 새로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거 친구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주택조합 만들어서 지었다고 가정합니다. 친구들아 50명 우리 나이 들면 같이 모여 살자 해가지고 같이 모여 살기로. 그래서 101호부터 2500호까지 지었어요. 그리고 같이 모여 살면서 전부 호래비들만 오겠지. 이자들은 안 오겠지. 자, 해서 어쨌든 50세대가 모였어요. 그런데 보존등기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데 101호 소유자 갑이 먼저 보존등기하러 뛰어갑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 중 일부만 보존등기하러 먼저 갔어요. 그런데 101호 소유자가 보존등기하면 101호 등기부만 만들어지겠죠. 맞죠? 근데 1동 건물 표제부는 등기관은 이 아파트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1동 건물 표제부가 만들어지려면 101호 표제부부터 2502호 표제부까지 사실관계가 모두 합쳐졌을 때 1동 건물 표제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101호 등기부만 만들어서는 1등기 기록이 만들어져요. 50분의 1밖에 안 만들어져요. 50분의 1밖에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면 등기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일부 보존등기 신청하는 소유자는 자신의 보존등기만 신청하면 안 돼. 그래서 나머지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신하여, 그걸 대위라고 부르죠? 대위하여. 자, 1동 건물 표제부가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뭐는 만들어져야 되느냐? 102호부터 해서 표제부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표제부는 만들어져야 합치면 1동 건물 표제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갑구 얼구는 못 만들더라도 101호는 보존등기 신청하니까 등기 기록이 만들어지겠죠? 101호 소유자가 신청했으니까. 그럼 신청하지 않는 다른 건물은 최소한 표제부를 만드는 구분 건물의 무슨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 이 말은 표제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표시 등기를 자신의 보존 등기만 신청하면 안 되고 자신의 보존 등기와 동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 문제를 풀다가 일부 보존 등기 신청하고 나오면 반드시 표시 동시 대위. 여기 기억나야 돼요. 일부 보존 등기 신청하고 나오면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데 이때 그 소유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표시 동시 대위, 표시 동시 대위. 일부 보존 나오면 표시 동시 대위. 여기 기억나면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 번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뜸하긴 해요. 그러나 다시 나온다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 표시 동시. 그럼 예전에 틀리게 날 때는 어떻게 냈느냐?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소유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보존 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지금 적는다고 또 안 듣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른다. 자, 틀리게 낼 때 어떻게 낸다 그랬어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소유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보존 동시가 아니고 표시 동시다. 됐죠? 자, 됐다. 나머지는 다 넘어간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기출지문 복습하고 나서 봅니다. 1번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의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 이거 아직 우리 한 적이 없습니다. 요거 앞쪽에 다음에 한번 할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하고 주등기의 순위를 정할 때 갓순, 다접, 대접 하면서 나중에 외우할 거야. 대지권, 대지권하고 나오면서 등기의 순서를 물으면 대접, 접수번호 따른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가 한번 답십시오. 자, 2번을 알아야 된다. 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 보존 등기 신청합니다. 나머지 구분 건물 무슨 등기를? 표시 등기를 어떻게 신청? 동시 신청. 표시 동시. 그죠? 표시 동시. 그리고 대위는 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안 붙고 표시 동시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일부 보존 나오면 표시 동시 대위. 대위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그 정도 됐어요. 자, 각종 등기 절차는 10분 쉬었다 하시죠. 이 변경 등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 전체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만 보고 빨리 지나갈 거예요.